대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온 이 문자, 네. 이 문자를 보면은 맨 밑에 소방,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이 소방이 일보를 한 것을 받아가지고 네. 그대로 문자를 돌렸어요.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데 법에 그게요.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판단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공개가 되와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의 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과연 혼자 저지른 게 맞느냐, 배후가 있느냐, 공범은 없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1월 그 당일자 언론 보도입니다. 연합뉴스 종합뉴스인데 5시 정도에 기사 작성된 건데 여기에 보면은 전과 공범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경찰에서 들은 얘기를 쿼테이션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서는 당시 부산청에서 본인은 단독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이게 공식 저희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 지금 3일 날 지금 부산청에서 브리핑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3일 날 공범은 없고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근데 이건 이미 그날이에요. 그날. 범행 당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요. 선택적으로 건데, 경찰이 정보를 흘린 거예요. 그럴 일도 네? 없고요. 저희가 확인하니까 그걸 뭐 단독 범행이다 청장님. 이런 걸 확정적으로 저희가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사가 나겠습니까? 청장님 보세요. 이 지금 대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온 이 문자, 네. 이 문자를 보면은 맨 밑에 소방,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이 소방이 일보를 한 것을 받아가지고 네. 그대로 문자를 돌렸어요. 그리고 경찰도 이것을 마치 사실인 양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고, 자, 그 부분 그게 제가 계속 기사화가 됐고, 예,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권인숙 의원님께서 현장 대응도 미흡했다 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처음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너무나 잘못 대응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여기 오늘 현안 보고에도 보면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까지 피의자를 태워준 차량의 범행 관련성은 지금 확인 중인데 가덕도 모텔로 이동할 때 피의자를 태워준 차량 운전자는 조사를 하고 그리고 범행 관련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저는 어디에도 이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물론 이제 그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빠르면 한 이틀 3일 후에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드릴 네. 텐데요. 그런 상세한 내용은 이제 거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안 보고에 포함된 대로 지금 공범, 배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어느 부분보다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때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데 법에 그게요.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판단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공개가 돼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경찰이 또 하나 신중해야 될 것은 사건 당일날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진술을 그대로 언론에 소개한 것인데요. 워딩 하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는 이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데 그 당시 경찰은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진술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테러범에.
그렇다 하더라도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좀 봅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경찰이 사건을 어떤 방향성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신중하셔야 되겠죠? 네, 신중해야 되겠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뭐 단독 범행을 저희가 저희 발로 나간 것처럼 일부만 더 말씀하시는 주십시오. 것은 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다음은 범행 동기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범행 동기를 잘 밝히는 문제는 또 다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테러범이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개되지 않고 일부 언론에 취사 선택해서 흘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다시 조선일보에 이재명 습격범의 변명문 일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왜곡된 내용들을 일부러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흘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게 저희 경찰발이라면 저희는 100% 제가 경찰이 갖고 있는지 경찰이 갖고 네. 있지 않은 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그 8쪽짜리 그 메모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공개되는 게 좋을지는 한번 수사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